비로순 항쟁을 포함해서 광양마이라는 곳에서 그 발생하는 공예도 함께 마시고 역사도 함께 마시고 순천대학교 지금 그 사학과의 그 교수로 있고요. 그 인문학술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인문학술원보다는 제가 그 여순 지어학과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런데 저희 지역사연구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답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비 오는 날 하는 좀 그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비가 오지 않는 날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잘 젖으니까 더 낭만적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옛날 낭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저하고 좀 이해관계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 비가 오는데도 내렸냐 그러면요, 이 바로 앞에 바라보이는 이 지금 구조물이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보시기도 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이 일본 해군이 만들었던 여기가 부대 여기에 굴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당시 그 치사방 굴뚝이에요. 이게 48년도 건물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자료가 있고요. 그 입구 요 간판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걸어가세요. 네, 끝입니다.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 지난번에 이거 없었잖아요, 조명이. 그죠? 생긴 지 한참 됐어요.
한번 공사하겠습니다. 이 공간과 비슷한 것들이 태국 이동인대 또 설계도까지 약도식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을 보면 이러한 시설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지금 요 아래 내려가면 장례식장이 점심을 먹으면 말 잘 들어야 돼.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동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똑같이 우리 여수에 가면은 적금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적금도는 본래 자갈기미가 변한 말인데 원래 옛날에는 그게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1910년도 이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저희가 여호 만오진의 군전이 있어가지고 적이도라고 했던 그런 곳인데 뒤에 어쨌든 적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도 쌓을 적자의 세금이니까 금을 쌓아놨다 돼버리잖아요. 또 팝니다. 또 망합니다. 적금도에 가면은 지금 아주 큰 굉장히 깊이 100여 미터 들어가는 굴도 있고 그래요. 그런 미친 사람들이 퍼놨던. 근데 이렇게 우리 말에 이해, 더군다나 우리 지명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순천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진인호 선생님께서 총알을 맞아서 죽었던 게 아니고 차가 뒤집어지니까 그 밑에 깔려버렸던 모양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AP 기자가 한 사람 죽고 하면서 다시 저쪽 미평으로 철수를 하죠. 미평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여기를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주 꼼꼼히 이제 부대들을 정비를 하죠. 그래서 2연대, 3연대, 15연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재배치를 해가면서 이 산을 다 둘러싸버립니다. 이쪽에 아까 우리 상고야 동산, 여기 장군산, 이거 마래산 줄기. 여기를 완전히 싸고 시내 쪽에서는 부산 5연대 그 김종원 부대가 타고 왔던 LST, 그 LST를 가지고 또 세상 봉쇄도 해버려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시내를 진격한 것이 25일 밤부터 이렇게 이제 제대로 와가지고 26일이면 금방 장악해버리죠. 근데 그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지창수는 24일 밤에 여기 한번 저항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창수와 주로 이제 여기에 그 여수의 주력으로 있었던 그 자익들이 보면은 유모균이라고 하는 당시 여천 군당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력이 돼서 어디로 도망가냐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증언자들 배를 실어남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안종삼의 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살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다른 경찰서장들이 못했던 을이 됐든 병이 됐든 다 죽였을 건데 다만 이제 다분 핵심 아마 이렇게 그 자익 사범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인원은 36명쯤 됩니다. 그래서 36명의 무덤을 잘하면은 올 후반기나 내년 전반기나 한번 발굴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례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공무원을 들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연단대라고 안 했었습니까? 그러면 저희 부모들이 저한테는 이만큼 이야기 안 했는데 최근에 작년 7월부터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저희 친족의 쪽으로 큰아버지 한 분 여러 원래 토마토는 학제가 어떤 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다른 데는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남원에 가면 상원장군 뭐 이런 식의 명문을 쓰는데 남정준과 화정률을 쓰는 데는 여수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남정은 육지 쪽, 화정은 바다 쪽을 꼭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땅과 바다의 의미 화정면 계도에 가면은 숫돌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성이라고 하는데 숫돌김. 네, 그래서 바다 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따가 제가 지적 학교를 써왔고 학교에 30년 2월달에 만들어진 그래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다가 아니었다는 건 확실히 30년 이 위치 지금 이 바닷길과 흐르는 위치가 30년 2월달에 만들어진 평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렇게 동백에 있는 이 위치대로 담장을 쌓아가지고 손에 있는 담장을 해가지고 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파제를 쌓는 곳이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이렇게 누가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네레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들 이름이 아니고 그때 네레포는 여수의 북동 지역을 갖다가 네레포라고 했습니다. 네레포는 우리말로 하면은요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썼고 그래서 하나가 훌을 쓰면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쓰죠. 그게 우리의 그 지명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네레포는 안에 있는 개, 안에께 이해되시죠? 안에 있는 개예요. 왜 안에 있는 개라 그러냐 그러면은 북동에 옛날에 그 봉산동 지역에 석호가 있었어요. 동해안에 있는 석호처럼. 그러니까 석호가 근데 앞에 입구가 뜯어 있는 석호야. 그러니까 안에 개가 생기니까 크게. 그 사실도 있다가 보여요. 비 맞아. 저도 1학년 세대라 지금도 초등학교
어쨌든 그때 당시 이름은 경산국민학교. 이곳은 여수지역 부역 혐의자를 수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곳에 수용하게 되냐 그러면 수용한 이유는 경찰서 바로 가깝잖아요. 우리 방금 내려오기 직전에 거기 경찰서 우측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수경찰서가 1930년대부터 생겨서 지금까지도 여수경찰서가 여기 같은 곳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 이유가 돼서 이걸 경산국민학교가 수용소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보면은 다른 데 이렇게 조사를 가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거제 수용소에 이곳이 이제 성질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처음에는 이곳이 성질묘가 왔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묘지잖아요. 묘지 성지가 옛날부터 예수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공동묘지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묘지는 그냥 아무나 가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근데 거기도 묘지 못 쓰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쓸 정도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매년 이제 그 사람들도 와서 성명하고 이제 이러다가 보면은 여기는 계속 만나는 형제들이 좋아가지고 형제가 와가지고 묘지를 갖다가 하는 것처럼 말도 좀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저 예쁘게 모레서 성제들 왔더냐 저 성제매요 이렇게 부르던 성제매요. 근데 이제 이 형제매의 의미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사람들끼리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하는 의미로 크게 버렸죠. 어떻게 보면 뒤의 의미는 우리가 사회가 만드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형제묘라고 부르게 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옆에 바로 뭐가 있었냐고 하면 철판으로 된 게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철판으로 된 여기에 이곳은 형제묘이니 다른 사람 작품을 등재하고 그것을 가지고 묘지를 쓰지 마십시오 이런 걸 써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제가 그래서 형제묘가 됐고요. 지금 모양은 조금 묘지 형태로도 좀 만들어졌는데 초기는 그냥 돌무더기 같이 이렇게 아주 묘지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사건이라는 용어를 이제 떠올리게 했고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자고 했던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여수지역이 조금 한 1, 2년 동안 하면서 좀 만들어지니까 그 이후로 청산을 갖다가 가서 현직을 조사를 하고 청산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이제 그때는 현재 대통령 유계룡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행사 때마다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실제 조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안 돼가지고 내가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순천 시내 지역에서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인천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오키나와의 사례, 그리고 일반의 사례, 이러한 사례들을 갖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국적 단체들하고 모여서 동아시아의 쪽에 희생이 컸던 지역을 갖다가 같이 뭉쳐서 이 활동을 갖다가 확장이 됐었어요.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면서 저랑 합숙을 했어요.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구조들이 다 있는 아직 결과치셔가지고 저랑 또 참여를 했던 그래서 그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 문제가 다뤄졌고 그것이 진실화해위원회로 이어졌고 2005년도에 이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05년부터 10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 1기가 됐는데 너무 부족한 법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기로 이제 지금 여수사건 특별법이 다행히 지역민이 또 여러와 같은 이제 이런 성원들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여수사건 특별법이 이제 작년부터 통과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고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답사, 다크 투어 이런 용어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여수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답사 모임은 지금 방향은 평화와 인권 교육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 시민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당시 1948년도 8월달에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그때 처음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민주화가 진짜로 처음 8월 15일, 48년 8월 15일 여수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두 달 전에 그때 민주화를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런 혼란이 있었던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자들이 그 당시의 행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지금 많이 되새겨야 되고 그것을 밝혀야 되고 또 그걸 또 알려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점 두고 가는 부분은 어쨌든 평화와 인권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으로 이렇게 모양에서 그런 쪽에 좀 다른 생각들, 다른 견해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도 요즘은 제가 지금 답사를 진행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러한 제일 지금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오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수순천 방향 여순 사건이 휩쓸고 간 모든 지역의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아니면은 한 목소리가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한 방향을 보면서 그걸 합쳐 나가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견해가 다른 것은 좋습니다. 많이 다른 견해라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 바라보는 방향을 그리고 한 가지로 이것을 통일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의 해야 될 것들이 오해에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건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어떤 그 인용이 그것도 그런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그 하나의 독선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옳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꼭 내려놓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 이게 90%가 잘못됐다면 저는 90%를 다 내려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잔소리를 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하시자고 그러고, 다음 우리 저 유령비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친구들이 많네. 여수 14일대가 구성되면서 상상하는 이것이 이제 그저 60년대에 찍힌 14일대 후의 모습인데요. 60년대 중앙일보가 찍어놨던 게 우리가 보니까 당시 활주로의 모양이 그대로 지금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이죠. 하얀 면이 지금 활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왔던 것은 여기에서 바다를 연결해가지고 길이 난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네모나는 적었어요. 그리고 아래는 한전이 예학생인데 이렇게 나오는 예학생들인데 이렇게 예학생들이 하시점에서 가기 전에 예학생들은 이제 그거 있으면서 앞서는 교육생으로 대원입하는 탈비공을 해나가니까 어떤 데는 본청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탈비공으로 나오더라고요. 탈비청은 되게 큽니다. 탈비청은 전체적으로 930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대대리권을 이번에도 이 단체 부장상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단체상들 거의 대가 아마 이제 부장상입니다. 부장상들의 대대기 탈비 이번에 한 이제 상처장도 우리가 항상 그밖에 안 됐어. 그걸 또 써먹고
카메라들이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 게 사진이 좀 준비가 된다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박수 안 치신 분이 3분 계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진짜 뜨겁네. 예, 그리고 저기 마무리 하면서 강성호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마무리하고 우리 차에 타서 우리 저녁 맛있는 저녁 먹으러 홍천으로 건너가면서 잠시만 앉아도 잠깐만요. 잠깐만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작품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예, 굉장히 아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또 저희들이 그 저녁 먹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못다한 얘기는 그때 저희들이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 저희들 자리 마련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관심과 다양한 입장도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천대학교 다음에 있는 여신친구가 나머지 중립적인 기관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다양한 입장을 하신 선생님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바깥에서 오픈하시는 뜨거운 걸 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내년 시작하면서 일단 계획을 좀 그렇게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일반 일적으로 그래서 여수에서 새벽에 기반을 해서 여수에서부터 순천에서 여기까지 순천 광양군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순천대학교 대학원의 그 여수 지역학과 선생님 남 선생님 우리 또 취재해 와주신 우리 그 순천구 광장신문의 우리 서가 우리 부사장님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광장신문이 계속 여수 쪽에 보도를 해왔고요. 광장신문의 여수 관련 기사는 작년부터 학교의 신문, 그 주주들이 내는 그 잡지가 신문이 있는데 거기랑 기사 제휴가 돼서 전국적으로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장신문은 한 500명 정도의 구독자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순천 언론 협동조합에서 만든 신문이고요. 올해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같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더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다음에는 1박 2일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뜨거운 쟁점이 많이 드러나서 저는 되게 반갑고 저희가 그만큼 이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다가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데올로기에 자롭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싶은 이데올로기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좀 더 객관적인 자료나 그 토대를 좀 볼 수 있는 약간의 거리두기,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 2년 전에 그 순천 시민남대에서 전체 교육 과정들을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전체적 교육 진행이 진행된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천대가 좀 중심이 돼서 그 여사관과 같이 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 계속 재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친구들이